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에는 리튬 2차 전지 대장주 289배 성장 예고 이 주식 무식하게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리튬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과 동시에 주목받을 만한 섹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쭉 모아가야지만이 마음 편하게 모아가면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권이니까 꼭 2022년도 현재 11월 달 놓치지 마시고 잘 모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리튬 이야기를 하려면 경제 이야기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인플레이션,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죠?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누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하락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금리 인상만으로는 곧바로 물가를 하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를 유도한 다음에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안 사니 물건의 가격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가를 인상시키면서 경제를 망치고 경제를 망친 상태에서 물가를 잡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죠? 실제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보스턴 여는 총재가 미국의 2023년도 완만한 경기 침체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리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과거부터 이렇게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미국 중심에서 유도해 왔고 요즘엔 미국이 경기 침체다 온다 만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왔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왔습니다. 시진핑의 4년임 길에 부동산 덫,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터져나갈 만큼 터지기 직전인 만큼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태까지 고수해왔던 하나의 정책을 풀게 됩니다. 하나의 규제를 풀게 됩니다. 그게 언제도 있었냐면 과거 2022년도 이번 연도 초에도 한번 있었던 얘기인데요. 코로나 제로 정책을 완화한다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너무나도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는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풀리면 사람들이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잖아요. 사회생활, 소비생활을 많이 하게 되겠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다시 최근에도 2022년 11월 지금도 코로나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물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왜?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 하락을 만들었듯이 너무나도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푼다, 제로 규제를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소비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소비가 상승하도록 유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잡히지 않고 일부 품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지만 특히나 자주 사용되는 것들, 우리가 코로나 제로 정책이 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많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리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사회 활동을 만약에 안 하면 자동차를 안 타겠죠. 하지만 슬슬 우리 직장도 나가야 되고요. 뭐 우리 그 이외에 이동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 뭐 고향집에도 한번 가야겠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이제 사회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특히나 리튬 시장에 다시 한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꺾이기 시작한 리튬 가격에 다시 한번 비상이 올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리튬 직접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느냐? 리튬 관련 종목 찍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리튬 경쟁 완화되나 최악의 부족 현상은 곧 끝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지금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더 오면서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뭐 경제 물가를 압박했었던 금리도 계속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물가 올라갈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부족 현상이 끝날 것 같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다양한 공급처도 확보될 거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만한 시장인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 폐배터리 시장 26배 급성장, 건설 화학사도 출사표라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나 요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잠시 정책이 좀 바뀐다 만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계속 이어지게 됐죠.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광산, 건설 업체까지 가리지 않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장 공급될 수 있는 폐배터리 양이 제한돼서 산업 리스크에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서부터 이런 폐배터리가 많이 공급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16만 대, 폐배터리는 16만 대로 시작해서 2025년도 54만 대, 2030년도 414만 대, 2040년도까지 4,636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기준해서 보면은 2040년도 대비해서 거의 300% 가까운,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어놓은 289% 가까운 성장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인데 도대체 이게 언제서부터 본격화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건데 그러면서 이 올라간 리튬 가격 진정시킬 건데 이게 중요하겠죠. 실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폴란드 폐배터리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 준공 기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준공 기간, 공장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야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고 말했었던 기업들이 언제 공장을 만들 수 있는지,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간단히 보면 지난해 10월 공장 착공 이후에 10개월여 만에 완공한 이 공장은 매년 7,000톤의 생산력을 갖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다. 유럽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분쇄, 가루 형태로 중간 가공품, 지금 현재 블랙 매스를 만든다. 폐배터리를 파쇄하고 선별해서 채취한 검은색 분말로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혼합물이다. 지금 현재 블랙 매스는 지금 현재 포스코, HY와 클린메탈리에 공급된다. 이 회사는 블랙매스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공장 재활용 시장 성장과 세계 각국 정부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자회사인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고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성일하이텍과 협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일단은 파쇄하는 공장 자체를 짓는 데는 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공장 일정을 보시면 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미국 지금 이제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는다. 짓는 데 앞서 당국이 보내온 러브콜에 화답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일하이텍은 인디애나주에 2차 전지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링 파크 건설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다. 향후 시장의 수요 등에 따라서 미국 내 추가 공장도 신설을 검토한다. 증설 프로젝트는 인디애나주 주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사가 됐는데 8월 지금 인디애나주 주지사와 함께 방한했던 인디애나주 경제무역 학술 대표단은 성일하이텍이 기업 설명회에 초청했다. 지금 현재 양측은 지금 현재 당시 초기 협상 테이블을 꾸리면서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성일하이텍과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미국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언제 생산이 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뜯어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오는 2030년도까지 글로벌 생산 거점 30개를 짓고 생산 능력을 70실, 지금 현재 기가와트실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최근 지금 현재 조지아주 신설 공장 계획과 폴란드 준공식에 이어서 연이어 알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생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만 있는 2차전지 소재 생산 시설인 하이드로 센터도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북미에 각각 한 개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군산 헝가리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등의 해외 사업장까지 총 8개의 리사이클링 파트와 2개의 하이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어진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가장 먼저 합장 공장 부지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인디애나주를 낙점을 했고 최대 31억 달러를 투자한 초기 연간 23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생산을 시작 33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한다. 오는 2025년 1분기에 가동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현재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의 본격적인 생산은 지금 현재 2025년도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재활용 공장이라는 건 언제 필요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때에 맞춰서 그를 대비해서 이 배터리 지금 이제 폐배터리 공장들을 지어 놓겠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시작되는 2025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폐배터리 공장들의 계획이 잡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쉽게도 제가 준공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었는데 준공기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사가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기존 배터리 공장들 설립과 가동을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생산 거점이 지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4년도, 5년도부터일 것이다. 빨라봤자.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가 걸린다? 2024년도, 5년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가 공장 설립과 함께 관련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성장기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경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요. 회복기를 거쳐서 활황기, 그리고 후퇴기, 그리고 침체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기업의 업종은 또 다르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보통 업종은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도입기를 거쳐서 언제까지는 적어도 2025년도까지는 충분히 새로운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새로운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장기 동안은 뭐가 가장 많냐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성과가 좋다. 그래서 보통 주식은 언제 올라가냐면 도입기와 성장기에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숙기에는 매출량은 증가하지만 성과가 떨어지게 돼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쇠퇴까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기가 오기 이전 지금 아직 성장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막 최대 실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설명 드립니다. 특히
특히나 관련된 주식들이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비케명하고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인데 특히나 제가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신규 상장한 뒤에 뭘 보라고 많이 말씀드렸냐면 보호 예수가 풀리는 기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 내용 들어가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뭐 금감원 공시 내용 가서 우리가 최근 상장한 기업들은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서고요. 말 그대로.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서 투자 위험 요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 예수 혹은 매각 금지 물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일단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저분한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 주주가 매각이 풀리는 시간을 잘 파악하시면 우리가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 주주의 가장 큰 물량이 풀리는 기간 타이밍을 잘 잡으면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 상장한 뒤에 2년 6개월 뒤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것만으로 추론하기는 어려운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을 왜 보여줬냐? 성일 하이텍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있죠. 세비캠이 있습니다. 세비캠에 동일하게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 보시면 이 종목이 딱 언제부터 움직일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투자 위험 요소에 보호 예수. 보호 예수를 쭉 검색해서 찾아보면 딱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매각 제한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매도 제한이라고 보시면 최대 주주가 언제 지금 상장일로부터 2년 뒤에 풀리는 물량도 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 만에 풀리는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최대 주주 등에 있는 물량들 중에서 6개월 차에 풀리는 물량이 6개월 차에 풀리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물량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0.93% 더하기 10.91% 10.91% 더하기 14.84% 요것만 최대주주 관련인들 물량 6개월 차에 풀려있는 물량만 봐도 36.68%입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엄청난 물량이 6개월 차에 풀립니다.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이는 특징이 바로 뭐냐?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대 주주 관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관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주식을 매수했고요. 가지고 있었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상장했어요. 상장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미 뭐 굉장히 고평가를 받으면 상장했기 때문에 이미 사자마자 지금 몇십 배, 몇백 퍼센트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럼 일부라도 팔고 싶습니다.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 일부라도 매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주가에 재밌는 게 기업들의 공시 내용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보통 이런 상장 직전 이 보호 예수가 풀리기 직전으로 몰리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이런 뭐 음모론 같은 소리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께서 대충 여러분들께서 같이 훑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시나 주가가 첫 번째 상승한 뒤에 눌림목 뒤 횡보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싹 크게 쏴줬죠. 100% 이상 쏴주는 모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 볼게요. 급등 뒤 눌림목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째. 정확히 보호예수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고가를 형성합니다. 재밌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과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태도 주가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굉장히 재밌게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차, 5개월 차, 6개월 차죠. 제가 이때 매집 사인 드렸죠.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많이 먹든 적게 먹든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먹으실 겁니다. 이건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을 대놓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 속에서도. 그죠?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최대 주주들의 공시 내용이 몰리는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이 몰리는 부분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것은 이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모에 참여한 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자들이 보통 이제 기관계들이 보통 이 신규 상장에 청약을 해서 보통 많은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많이 배정 받으면 받을수록 이 배정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보통 매각 제한이 길게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최대 주주 물량이 풀릴 때에 맞춰서 자신들의 물량이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관계들이 작업을 보통 많이 칩니다. 재밌게도요. 재밌게도 기관계들이 작업을 많이 치는데 기관계들이 어떻게 작업을 치냐면 주가를 안 팝니다. 그냥 안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이 묶여 있는 물량이 10조라고 해봅시다. 10조예요. 10조. 10조가 지금 이미 사져 있는 거예요. 청약을 통해서 10조가 사져 있는 상태예요. 10조라고 하면 너무 큰데요.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큰데요. 일단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한 기관이.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 주식을 슬슬 매도하고 싶습니다. 그죠? 매도하고 싶은데 이 매도를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죠. 그죠? 그리고 매도를 받아줄 만한 개인이 투자자들도 많이 없겠죠. 이런 가격이 낮을 때는요. 거래량이 서서히 더 줄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기관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절대 과하게 던지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물량은요. 이 대한민국의 특히나 큰 좋은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보통 해외 기관들도 이 청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이 해외 기관들이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쭉 매수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쭉 매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하나씩 털어내기 시작하겠죠. 꽤 많이 올라가고 나면요. 그죠?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터집니까? 여기서 많이 터지죠. 쭉 모아가다가 고가에서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그죠? 던지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최종적으로 외국인 물량이 늘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청약에 들어온 물량들입니다. 이미 몇백 퍼센트 수익을 본 물량들은 이때 거의 웬만큼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세비캠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의 패턴이 올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지금 아직까지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기입니다. 추가 투자와 함께 공장들이 준공되면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저점 타이밍에 천천히 한 두 달 정도 동안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세비킴이 움직이면요. 성일 하이텍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중심에 두고 있는 건 세비킴을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들께 성일 하이텍은 보너스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확률적인 얘기고요. 이런 확률적인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80% 이상으로 맞춰 드려왔고요. 이번에 항상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은 더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내어드렸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매집해봐도 되는 섹터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혼자 이런 종목을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무료 급등 추천주 심심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짧게 3에서 5%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한 85% 확률이 돼요. 단타 수익률 잘 나오는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을 통해서 무료 아침 시황입니다. 무료 아침 시황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제 이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매집해야 되는지 직접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다른 자료들은 찾아볼 필요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80% 이상의 수익률을 내어가시는 게 문제가 없게끔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해서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가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아침 시황이죠. 급등 포착 자료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들, 그리고 다양한 포착 자료들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 준비한 게 2022년도 2차전지 자료집, 요런 자료집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솔직히 이 자료들만 하나씩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다양한 영상 보시는데 큰 그림을 잡고 가는 이 영상이 핵심입니다. 차들이 2차전지 앞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앞으로 내년 1월달 중심으로 해서 CS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 새로운 자료예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잘 보세요. 요런 자료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기술이 중요하며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관련된 종목까지 쭉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